2025년 여름, 한반도는 운명의 문턱에 선다. 그는 칼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자였다. 그 한 사람이 문을 여는 자이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된다. 2025년, 한반도에 거대한 전환이 닥쳐온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한 인물은 과거 수많은 사건을 놀라운 정확도로 예견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인도의 젊은 예언자 아비아입니다. 그는 19살의 나이에 세계를 사건들을 예언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비트코인 폭락,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시간표처럼 차례차례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시간의 끝을 보았다. 그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안에 숨어 있다. 그리고 그는 한 나라를 주목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한반도입니다. 아비아는 말했습니다. 내가 본 가장 강렬한 환상은 한국에 관한 것이었다. 붉은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하늘 아래, 불타는 도시와 텅 빈 광장을 지나 한 사람이 걸어 나옵니다. 그것은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의 미래를 같이 고민해보세요. 아비아는 말합니다. 세 가지 흐름이 한반도를 휩쓸게 될 것이라고. 정치의 공백, 경제의 붕괴, 사회의 분열. 그리고 그 혼란의 끝에서 등장하는 단 한 사람. 그는 빛의 사자라 불립니다. 3번의 실패, 3번의 거절을 겪은 존재. 모든 빛이 꺼졌을 때 유일하게 남은 작은 불. 이 모든 예언은 단지 아비아의 상상일까요? 놀랍게도 동서양의 수많은 고대 예언서가 모두 2025년이라는 시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이 움직이는 해, 새로운 주인이 등장하는 해, 동방에서 빛이 세계로 갈라지는 해. 상징은 달라도 모두 같은 시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운명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 경제적 위기, 공동체의 분열. 그것은 더 이상 예언이 아닌 이미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아비아가 말한 그 인물은 누구일까요? 그는 지금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과연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다가오는 미래의 신호일까요? 아비아는 깊은 명상 중 한반도를 향해 몰려오는 거대한 파도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단순한 상징이 아닌 실제하는 시간의 흐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계의 물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물결은 2025년 대한민국을 향해 순차적으로 도달한다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첫 번째 물결은 정치의 공백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도자는 있으나 따르는 자는 없다. 모두가 외치지만 아무도 행동하지 않는다. 정치의 중심은 있지만 실질적인 리더십은 사라졌습니다. 아비아는 이것을 무대 위에 외로이 남겨진 국가라 표현했습니다. 지도자와 국민, 체제 사이의 연결이 끊어진 장면. 국민은 피로에 지쳐가고 정치는 방향을 잃은 채 흔들립니다. 각자의 외침은 서로 닿지 못하고 부딪히기만 했습니다. 그 모습은 지금의 뉴스 속 한국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두 번째 물결은 경제의 붕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다가오는 파도였습니다. 돈은 있으나 쓸 수 없다. 자본의 흐름은 끊기고 원화는 흔들린다. 외국 자본은 하룻밤 사이에 빠져나간다. 그는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기업은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대기업마저 흔들립니다. 도심 곳곳엔 폐업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사람들은 무표정하게 그 앞을 지나갑니다. 시장에는 불안이 가득했고 통화 가치는 요동쳤습니다. 금융 시스템은 연쇄적인 타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비아는 말했습니다. 이 파도는 눈앞의 삶을 무너뜨리는 시점이다. 희망이 끊기고 일상이 침몰한다. 그는 이 두 번째 물결을 경제적 암흑기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물결,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예언한 마지막 흐름입니다. 그것은 사회적 분열이었습니다. 같은 땅에 살아도 서로 다른 나라처럼 나뉘게 된다. 정치 성향, 세대, 지역, 계층, 가치관 모든 것이 서로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 전혀 다른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식탁 위에 앉은 가족이
정치 이야기를 피하는 모습, 친구끼리도 민감한 주제를 꺼내지 않는 풍경. 그는 이 파도를 이식의 단절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천천히 그러나 깊게 사람들 마음을 갈라놓는 흐름입니다. 소통은 사라지고 불신은 깊어집니다. 결국 공감 자체가 사라지는 시대. 그것이 세 번째 물결의 정체입니다. 아비아는 말했습니다. 이 세 개의 물결은 한반도를 완전히 새롭게 바꿀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그 모든 질서가 흔들리고 재편되는 시간. 그러나 그는 덧붙였습니다. 모든 혼돈은 새로운 질서의 전조이다. 고요는 폭풍 앞에 오며 어둠은 빛을 부르기 위한 과정이다. 이 세 물결의 끝에서 그는 한 인물을 보았습니다. 세 번의 실패, 세 번의 거절. 모든 빛이 꺼진 순간 유일하게 남은 작은 불빛. 그 인물은 처음에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돈의 끝자락에서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그는 누구이며 왜 지금의 대한민국에 필요한 존재일까요?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순간 아비아는 한 인물의 등장을 예언했습니다. 정치의 공백, 경제의 붕괴, 사회의 분열이 휩쓸고 간 뒤 그는 고요한 어둠 속에서 외로운 한 사람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 번의 실패를 겪은 자, 사람들에게 세 번 거절당하고 권력의 문 앞에서 세 번 낙인 찍힌 자. 그는 처음부터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철저히 무시당했고 외면당했고 스스로조차 자신을 부정해야 했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꺼졌다고 여겨진 바로 그 순간 그 사람은 유일하게 남은 작은 불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무대의 중심도 군중 속의 영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 한가운데서 천천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비아는 그를 빛의 사자라 불렀습니다. 그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말로 군중을 호령하지도 않았습니다. 권력을 원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시선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이들이 그를 부르게 됩니다. 그는 연설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메시지였고 그의 걸음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는 한 번은 대중에게, 한 번은 권력자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에게 거부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그를 단련시켰습니다. 그는 권력의 허상을 꿰뚫어보게 되었고 무너진 사회 속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나 언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위로하는 말 한마디, 남을 위해 내딛는 한 걸음. 그 사소한 행동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엷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상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타인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결점 있는 인간이었기에 사람들은 그에게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아비아는 그의 눈빛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듯한 깊은 지혜를 보았습니다. 그 주변에는 붉은 빛과 황금빛이 감돌았고 그가 걸을 때마다 대지가 진동하는 환상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정치권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체제의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체제의 희생자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중심으로 떠올랐고 시대의 부름에 응했습니다. 그는 예술가였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과학자, 혹은 평범한 시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왼쪽 어깨 어디쯤에는 특별한 흔적이 있었다고도 전해집니다. 그것이 상징인지 실제 특징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비아는 말합니다. 그는 이미 너희 곁에 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내가 되면 운명이 그를 앞으로 불러낼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그 누군가가 그 빛의 사자일지도 모릅니다. 혼돈의 시기를 지나 한반도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아비아는 그 미래를 명상 속에서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였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붉게 물들었던 서울 하늘이 놀라울 만큼 맑고 푸르게 갠 장면이었습니다. 침묵과 무력감은 사라졌고 사람들의 얼굴엔 생기가 돌았습니다. 광장의 군중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평화로운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영적인 안개가 걷히는 것을 보았다.
한국 사회를 덮고 있던 보이지 않는 억눌림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지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지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휴전선은 사라졌고 국경은 북쪽으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연해주와 간도가 포함된 완전히 새로운 한반도의 경계선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과정이다. 역사의 균형을 바로잡는 순간이다. 과거를 복원함으로써 한국은 진정한 정체성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그 변화는 네 가지 분야에서 한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리더십. 한국은 첨단 기술과 산업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AI, 반도체, 미래 에너지 분야에서 전 세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적 리더십. K-팝, 드라마, 영화는 더 이상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 인류가 공유하는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리더십. 한반도는 동아시아 평화의 중재자가 되었습니다. 대화와 협상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영적 리더십. 물질과 정신의 균형을 이루는 모델 국가. 그것이 한국의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고 도시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불안과 분노는 사라지고 사람들은 자신감과 평화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아비아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국가의 성공이 아니다. 인류 문명의 다음 장을 여는 시작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야말로 그 미래로 향하는 문 앞일지도 모릅니다. 한 시대가 끝날 때 그 종말을 예고하는 징후들은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 그 문을 여는 자는 언제나 조용히 등장합니다. 아비아는 말했습니다. 2025년 여름, 한반도는 운명의 문턱에 선다. 그는 이 시점을 완전한 전환의 순간이라 표현했습니다. 죽음과 재탄생의 접점. 그 전환을 완성하는 존재가 바로 빛의 사자였습니다. 아비아는 명상 속에서 그 인물이 세상 앞에 나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지쳐 있었고 희망은 바닥에 닿아 있었습니다. 도시는 조용했고 거리는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 그는 한 빈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시민들이 보낸 손편지를 한 장, 또 한 장 펼쳤습니다. 단어마다 천천히 눈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책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선택받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그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혼돈의 중심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비아는 말합니다. 그는 칼이 아니라 마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자였다. 그는 위협하지 않았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 앞장서서 움직였습니다. 침묵이 그의 언어였고 행동이 그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을 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희생으로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가 나선 후 사회는 방향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는 대결에서 조율로 바뀌었고 경제는 순환 중심의 흐름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광장의 침묵은 노래가 되었고 거리의 불씨는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아비아는 말했습니다. 그는 한 나라를 위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동아시아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열쇠였다. 그가 걷는 곳마다 대지가 진동했고 경계선은 흐려졌습니다. 분열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능력은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남과 북을 단순히 정치로 잇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잇는 방식으로 진짜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아비아는 그 장면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서울과 평양, 간도와 연해주, 모든 경계선이 흐름처럼 연결되는 순간 수백 년 쌓인 오해와 고통이 그의 침묵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경고도 남겼습니다. 이 흐름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다. 강대국들은 이 변화의 흐름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말했습니다. 시간의 흐름은 바다의 조류와 같다. 막을 수 없고 결국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그 인물이 남긴 말을 전했습니다. 나는 모든 걸 바꿨지만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자리에 있었을 뿐이다. 그는 공을 말하지 않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아비아는 말했습니다. 변화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한 사람이 문을 여는 자이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그 열쇠를 손에 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문을 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걸까요?